한 유튜버의 1분 영상이 8일 만에 1200만 뷰를 기록하며 광장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8,000원짜리 순대를 만원에 팔며 고기가 섞였다며 바가지를 씌우는 목소리가 시장에 퍼졌는데요. 고작 2,000원을 더 벌기 위해 시작한 한마디가 이렇게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을까요? 특히나 11월 첫째 주 터진 이 사건으로 주말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발 디딜 틈 없던 시장 골목이 텅 비었습니다. 작은 욕심이 어떻게 거대한 몰락을 불러왔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텅 빈 주말 광장시장과 조회수 1200만의 폭발력은 결과였습니다. 진짜 충격은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손님을 속여서 돈을 더 받으려 한 그 순간에서 말입니다. 2025년 11월 4일 구독자 151만 명의 유튜버가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순대집 메뉴판에는 분명히 8,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산 순간 상인이 요구한 건 10,000원이었습니다. 고기랑 섞었다는 해명이 돌아왔지만 손님이 고기를 요청한 적도 없고 실제로 고기를 더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메뉴 바꿔치기였습니다. 손님 몰래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입니다. 나중에 유튜버가 공개한 계좌 이체 내역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실제로 10,000원을 지불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손님을 완전히 속인 셈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영상에서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칼국수 면을 그대로 재사용하려는 위생 문제도 포착됐습니다. 외국인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한류 드라마를 보며 따뜻한 한국을 꿈꾸고 온 관광객들에게는 충격적인 배신이었습니다. 영상은 8일 만에 조회수 12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 수천 개가 달리며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나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의 분노 포인트는 명확했습니다. 겨우 몇천 원을 더 벌겠다고 손님을 속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상인과 유튜버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순대집 상인은 유튜버가 고기 섞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버는 애초에 그런 말 묻지도 않았고 실제로 고기를 더 주지도 않았다고 재반박하며 계좌 이체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방송사에서 같은 가게를 검증 방문했을 때는 8,000원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상인이 8,000원짜리 큰 순대 하나라고 가격을 명확히 말했던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유튜버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평소에는 바가지를 씌우다가 언론이 오니까 제대로 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문제의 순대집은 결국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터진 불신의 파장을 막기에는 늦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단순한 바가지를 넘어섰습니다. 전통시장의 명성을 몇천 원 때문에 망쳤다는 실망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3시, 평소라면 발 디딜 틈이 없어야 할 광장시장 먹자 골목이 썰렁했습니다. 상인들은 텅 빈 테이블 앞에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광장시장의 매출 구조를 보면 이 타격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말 이틀 매출이 평일 닷새 매출보다 많은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주말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평일에는 주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들르는 정도에 그칩니다. 실제 매출 감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한 순대집 사장은 평소 주말에는 하루에 100만 원 넘게 벌었는데 이번 주말에는 30만 원도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70% 넘는 매출 감소입니다. 또 다른 빈대떡집 상인은 토요일 오후 5시인데 손님이 5테이블도 안 찼다며 평소 같으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라고 한탄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특히 뚝 끊겼습니다. 평소 주말이면 전체 손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외국인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부정적 후기들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광장시장을 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인 방문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굳이 바가지 위험 감수하면서 갈 필요 있나라는 반응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널리 퍼졌습니다.
대안이 많아진 상황에서 굳이 불편함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상호 비난도 시작됐습니다. 몇몇 나쁜 집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상인은 오랫동안 정직하게 장사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바가지 시장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출 급감은 단순히 한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2023년 모둠전 논란, 2024년 순대 메뉴 바꿔치기 사건까지 매년 반복되는 바가지 논란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마지막 방아쇠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주말 매출 감소가 일시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한번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년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 당장 높은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고려하는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천 원의 부정직함이 시장 전체를 흔든 것입니다. 광장시장의 바가지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시장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높은 운영비 압박과 애매한 관리 체계가 결합되면서 상인들을 당장 돈벌이에 매달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살인적인 운영비입니다. 광장시장의 노점 임대료는 일반 전통시장과 차원이 다릅니다. 월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강남 카페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30만 원 이상씩 임대료만 나가는 셈입니다. 이런 비용 구조는 상인들의 장사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래 다닐 단골을 만들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관광객 한 명에게서 최대한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긴 것입니다. 한 그릇에 8,000원 받아서는 하루 임대료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토지 소유 구조도 복잡합니다. 국유지 위에 세워진 시장이지만 정부가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개인 권리자들이 상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형태라 지자체의 직접적 관리 권한이 애매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누가 책임지고 해결할지 불분명한 애매한 구역인 것입니다. 가격 결정 방식의 투명성도 떨어집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상인이 알아서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명확한 가격표 없이 운영되는 곳이 많아 손님 입장에서는 얼마를 내야 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결제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이나 계좌 이체만 받는 곳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증빙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큰 불편함으로 작용합니다. 상인들은 이런 구조적 압박을 외국인 관광객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고 재방문 가능성이 낮은 외국인들에게서 더 많은 돈을 받으려는 유혹이 컸던 것입니다. 한국인 단골들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일회성 관광객들에게는 부담이 적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도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정량 표시제, 미스터리 쇼퍼 같은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점검 나올 때만 조심하고 평소에는 예전 방식대로 하는 상인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종로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노점마다 고유 번호와 상인 이름을 표시해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운영비 구조나 관리 체계는 그대로 둔 채 겉모습만 개선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광장시장의 문제는 개별 상인들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함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가지 사건은 이런 구조적 모순이 폭발한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광장시장은 한류 열풍을 타고 외국인들에게 한국 음식의 성지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외국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 결과 스스로 추락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2010년대 한국 가요와 드라마가 세계적 인기를 끌면서 광장시장도 덩달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빈대떡, 순대, 마약김밥으로 대표되는 이곳의 음식들은 외국인들에게 진짜 한국 맛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인식됐습니다. 유튜브와 SNS가 이런 이미지를 더욱 키웠습니다.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광장시장에서 먹방을 찍으며 이게 진짜 한국 음식이라고 소개하는 영상들이 수백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상인들에게는 황금 기회였습니다. 외국인들은 가격에 덜 민감했고 언어 장벽으로 세세한 가격 협상도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대부분 일회성 방문이어서 평판 관리 부담이 적었습니다. 일부 노점에서는 외국인 매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상인들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한국인 단골들을 상대할 때는 다음에도 와야 하니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이번 기회에 최대한 많이라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메뉴 바꿔치기, 이미 추가 요금, 불친절한 응대가 점차 일상이 됐습니다. 같은 음식도 외국인에게는 더 비싸게 받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8,000원 순대를 10,000원에 파는 것도 이런 관행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SNS 시대에는 한 번의 나쁜 경험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구글 리뷰, 각종 여행 커뮤니티에 부정적 후기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가격을 믿을 수 없다, 미리 가격 확인하고 가야 한다는 경고가 널리 퍼졌습니다. 이번 유튜버 사건은 그런 불만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한류 드라마를 보고 따뜻한 한국을 기대했던 외국인들에게 광장시장은 배신의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한류 푸드 성지가 아니라 바가지 성지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커뮤니티에서는 광장시장을 피해야 할 관광지 리스트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망원시장이나 남대문시장 같은 대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시장은 상대적으로 투명한 가격제와 친절한 서비스로 외국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한류의 힘으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광장시장이 몇천 원의 욕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을 우롱한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이유는 단순히 바가지 하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인 실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광장시장은 이미 여러 번 기회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약속을 어겼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2023년 모둠전 논란을 되돌아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한 접시에 15,000원을 받았는데 양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바가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2024년에는 6,000원짜리 순대를 메뉴 바꿔치기로 10,000원에 판 사건이 터졌습니다. 매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던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그 뻔뻔함 때문이었습니다. 고기를 섞어줬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고기를 더 주지도 않고 가격만 올려받은 것입니다. 유튜버가 공개한 계좌 이체 내역이 이를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손님을 완전히 바보 취급한 셈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상인의 해명이었습니다. 유튜버가 고기 섞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다고 주장했지만 유튜버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실제로 고기를 받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거짓말로 상황을 무마하려다가 오히려 분노만 키운 것입니다. 방송사의 검증 방문 결과도 상인의 거짓말을 드러냈습니다. 언론이 오니까 8,000원을 제대로 받으면서 8,000원짜리 큰 순대 하나라고 가격을 명확히 말했던 것입니다. 이는 평소에는 바가지를 씌우다가 들켰을 때만 제대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특히 분노한 이유는 금액 때문이었습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도 아닌 몇천 원 때문에 손님을 속인 것입니다. 높은 운영비를 내는 상황에서 몇천 원 때문에 오랫동안 쌓아온 믿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태가 광장시장 전체의 이미지를 망쳤다는 점입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는 수백 개 노점들이 몇몇 문제 상인들 때문에 같이 욕을 먹게 됐습니다. 한 상인은 오랫동안 정직하게 장사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바가지 시장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은 매출 급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임에도 평일보다 한산한 광장시장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상인들은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절망했습니다. 광장시장 상인회는 문제업소에 영업정지 10일이라는 강한 처벌을 내렸지만 이미 떠난 손님들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종로구도
노점 실명제 도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구조 개선 없이는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이 모든 것이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반복된 바가지 논란을 보고도 근본적 개선보다는 임시 대책에만 그쳤습니다. 결국 몇천 원의 부정직함이 시장 전체를 뒤흔든 것입니다. 광장시장이 부정직한 장사에 빠져 있는 동안 사람들은 이미 더 나은 대안들을 찾아 떠나고 있었습니다. 바가지 걱정 없이 전통시장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망원시장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 장소로 떠오른 이곳은 광장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격 투명성이 높고 현금 강요가 적으며 상인들의 응대도 친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망원시장의 성공 비결은 손님 중심의 생각입니다. 손님이 편해야 장사도 잘 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꾸준히 힘썼습니다. SNS에 올릴 만한 감성과 전통의 정취를 잘 조화시켜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남대문 시장도 꾸준한 개선 노력의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정찰제와 정량 표시제 정착에 광장시장보다 훨씬 적극적이었던 결과입니다.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가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곳, 바가지 걱정 없는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서비스의 확산도 전통시장들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많은 시장들이 배달 플랫폼에 입점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광장시장은 이런 변화에 뒤처졌습니다. 젊은 세대의 소비 습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자들은 가격 투명성과 서비스 질을 무엇보다 중시합니다.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후기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전통이니까 참으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정보 접근성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구글 리뷰나 각종 여행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생한 후기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장시장에 부정적 후기들이 쌓이면서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광 트렌드도 변했습니다. 단순히 유명한 관광지를 찍고 가는 방식에서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로컬 체험으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경험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진정성을 찾아왔는데 상술에 당했다는 배신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광장시장 상인들은 뒤늦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상인은 예전에는 어차피 사람들이 알아서 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선택권이 너무 많아졌다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광장시장의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다시 믿음을 쌓거나 아니면 계속 몰락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더 나은 대안을 찾았습니다. 광장시장이 그들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영업정지 10일과 노점 실명제 도입 발표가 나왔지만 이미 무너진 믿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가지 사건 하나가 불러온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고 수습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의 순대집은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장시장 상인회가 내린 강한 처벌이었습니다. 종로구청과의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했지만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종로구는 올해 안에 노점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노점에 점용 허가를 부여하고 점포 번호와 상인 이름을 명확히 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년 단위로 허가를 갱신하면서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개선책들이 현실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입니다. 이전에도 정량 표시제, 미스터리 쇼퍼 같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타격입니다. 상인들이 체감하는 매출 감소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평소 주말 하루에 벌던 돈이 3분의 1로 줄어든 노점들이 많습니다. 70% 넘는 매출 급감입니다. 한 빈대떡집 사장은 토요일 저녁인데 테이블이 절반도 안 찼다며
평소라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인데 라며 한탄했습니다. 또 다른 상인은 평일에는 아예 손님이 없고 주말도 예전 같지 않다며 어떻게 버티겠나고 토로했습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상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았던 노점들의 타격이 큽니다. 평일 오후에도 꾸준히 찾아오던 관광객들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상인들 사이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는 상인들은 몇몇 문제업소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본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게 이름을 공개해서 문제업소만 처벌하면 되는데 왜 시장 전체가 욕을 먹어야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한 광고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광고로 이미지를 바꾸려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큽니다. 가장 큰 손실은 브랜드 가치의 추락입니다. 오랜 전통과 한류 푸드 성지라는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런 무형 자산의 가치는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년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손실도 막대합니다. 연간 200만 명이 찾던 외국인들이 대폭 줄어들면 시장 전체 매출에 치명타가 됩니다. 이들의 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연간 수백억 원의 경제 손실이 예상됩니다. 결국 몇천 원의 부정직함이 수십억 원, 수백억 원 규모의 손실을 불러온 셈입니다. 작은 거짓말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가 됐습니다. 광장시장의 몰락은 몇천 원이라는 작은 욕심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구조의 문제, 눈앞 이익만 보는 생각, 그리고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통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되새겨야 할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분노한 이유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높은 운영비를 내는 곳에서 몇천 원 때문에 손님을 속인 것입니다. 이는 당장 돈만 생각하고 오래 쌓아온 가치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눈앞만 보는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행태가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2023년, 2024년에 이어 2025년까지 매년 비슷한 바가지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는 개별 상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높은 운영비 압박이 상인들을 당장 돈벌이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도 정직하게 장사하는 상인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를 변명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개인의 선택과 판단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광장시장의 몰락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전통과 명성이 유튜버 영상 하나로 무너졌습니다. 믿음은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기는 쉽다는 것, 그리고 한번 무너진 믿음을 되돌리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SNS 시대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적 불만으로 그쳤을 일이 이제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8일 만에 조회수 1200만을 기록한 이번 사건이 그 증거입니다. 투명성과 정직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국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건강한 스스로 고치는 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론과 시민사회가 투명하게 공개했고 관련 기관들이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광장시장이 다시 일어서려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임시 대책이 아니라 구조적 개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는 비단 광장시장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시장 경제의 철칙은 모든 조직과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몇천 원의 욕심이 수백억 원의 손실을 불러온 광장시장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믿음이야말로 모든 비즈니스의 기반이며 이를 저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정직함이 큰 성공을 만들고 작은 거짓말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광장시장의 교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광장시장에서만 일어날까요? 작은 욕심이 큰 몰락을 부르는 일이 다른 곳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슷한 위기를 겪었지만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은 곳들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몰락을 부르고 어떤 선택이 재기를 가능하게 하는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장시장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심층 분석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 주변의 변화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다음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